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를 달려볼까요?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사드 배치 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어떤 전제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러한 절차들이 서둘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대통령발 단독이에요. 네, 그렇죠. 로이터 통신에게 단독 뉴스를 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오랫동안 지난 정부에서 얘기해왔던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대통령조차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래 스케줄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는지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누가 바꿨는지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뀌었는지 모른다.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예. 저는 엄중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 놓고 뭐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얘기 백날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거 대통령도 모르는 사안인데. 자, 그런 단독이 하나 나왔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연이어서 어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론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대북 제재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북핵 프로그램 통제에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취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네. 최근 이제 한미 간 오간 보도 내용 관련해서 환영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죠.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겠다는, 우리가 좀 취할 테니 당신들도 좀 취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어제 요즘 외신과 계속 인터뷰 중이네요. 예.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신을 연차 인터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다음 뉴스는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처음 통화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사드 부지 환경 영향 평가 등 국내법적 절차에 대해서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 작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특보가 한국이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마이클 그린 계속 며칠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빨리 해야 된다. 특례 만들어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토대로 뭐 한미 동맹이 위태롭다느니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무장관이 존중한다고, 예. 미 국무장관이 한미 동맹을 깨고 있는 거죠. 그 호들갑을 떨던 시각에서 보자면. 예.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3일째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마이클 그린이 소속된 싱크탱크 소속된 사람들 발로 우리 워싱턴 주재 기자들이 인터뷰해서 멘트를 굉장히 많이 땁니다. 근데 CSIS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여기 가장 큰 돈줄이 일본의 사사가와 재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유명한데 이 싱크탱크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돈 많이 되는 걸로. 이 사사가와 재단은 사사가와라는 정치인이 극우 파시스트예요. 네. 자기가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파시스트라고. 네. 예, 무솔리니 추종하고. 예. 거기서 돈을 댑니다. 이 싱크탱크가. 싱크탱크가 무슨 고고한 학술단체가 아니에요. 이제 지적 용병이라고 할까요? 예. 지적 용병이 된 지 오래입니다. 괜히 워싱턴 이런 싱크탱크가 친일본 성향을 띈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싱크탱크 워싱턴 정가에 또 영향을 일정 정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괜히 방금 전에 나왔던 이 틸러슨이 일본 방문해서 일본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곁가지로 한국은 그 파트너 중에 하나란 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 보수가 우리끼리
그냥 우리나라에 앉아서 한미동맹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건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는 이런 포럼에서는 혹은 싱크탱크는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예. 사사가와 재단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일본 영향력에 바이어스 걸린 사람들 멘트를 따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위태롭다라고 하는 거는 웃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포럼에 가면 한국 관련 나오면 일본 시각이 고스란히 그 주류 시각처럼 전해져요. 그 일본 시각 예를 들어서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미국이 덜 중요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자세히 한번 다루죠. 예. 다음 순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를 달려볼까요?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사드 배치 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어떤 전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러한 절차들이 서둘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대통령발 단독이에요. 네, 그렇죠. 로이터 통신에게 단독 뉴스를 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오랫동안 지난 정부에서 얘기해왔던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대통령조차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래 스케줄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는지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누가 바꿨는지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뀌었는지 모른다.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예. 저는 엄중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 놓고 뭐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얘기 백날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대통령도 모르는 사안인데. 자, 그런 단독이 하나 나왔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연이어서 어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론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대북 제재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북핵 프로그램 통제에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취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네. 최근 이제 한미 간 오간 보도 내용 관련해서 환영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죠.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겠다는, 우리가 좀 취할 테니 당신들도 좀 취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어제 요즘 외신과 계속 인터뷰 중이네요. 예.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신을 연차 인터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다음 뉴스는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처음 통화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사드 부지 환경 영향 평가 등 국내법적 절차에 대해서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 작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특보가 한국이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마이클 그린 계속 며칠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빨리 해야 된다. 특례 만들어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토대로 뭐 한미 동맹이 위태롭다는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무장관이 존중한다고, 예. 미 국무장관이 한미 동맹을 깨고 있는 거죠. 그 호들갑을 떨던 시각에서 보자면. 예.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3일째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마이클 그린이 소속된 싱크탱크 소속된 사람들 발로 우리 워싱턴 주재 기자들이 인터뷰해서 멘트를 굉장히 많이 땁니다. 근데 CSIS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여기 가장 큰 돈줄이 일본의 사사가와 재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유명한데 이 싱크탱크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돈 많이 되는 걸로. 이 사사가와 재단은 사사가와
라는 멘트를 따서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을 위태롭다라고 하는 거는 웃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포럼에 가면 한국 관련 나오면 일본 시각이 고스란히 그 주류 시각처럼 전해져요. 그 일본 시각 예를 들어서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에 더 가까워지고 있고 최근에. 그래서 미국이 덜 중요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에 자세히 한번 다루죠. 예. 다음 순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를 달려볼까요?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사드 배치 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어떤 전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대통령발 단독이에요. 네, 그렇죠. 로이터 통신에게 단독 뉴스를 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오랫동안 지난 정부에서 얘기해왔던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대통령조차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래 스케줄이 바뀌었다. 제가 3일째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마이클 그린이 소속된 싱크탱크 소속된 사람들 발로 우리 워싱턴 주재 기자들이 인터뷰해서 멘트를 굉장히 많이 땁니다. 근데 CSIS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유명한 곳인데 여기 가장 큰 돈줄이 일본의 사사가와 재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유명한데 이 싱크탱크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돈 많이 되는 걸로. 이 사사가와 재단은 사사가와라는 정치인이 극우 파시스트예요. 예. 자기가 실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파시스트라고. 네. 예, 무솔리니 추종하고. 예. 거기서 돈을 댑니다. 이 싱크탱크가. 싱크탱크가 무슨 고고한 학술단체가 아니에요. 이제 지적 용병이라고 할까요? 예. 지적 용병이 된 지 오래입니다. 괜히 워싱턴 이런 싱크탱크가 친일본 성향을 띈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싱크탱크 워싱턴 정가에 또 영향을 일정 정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괜히 방금 전에 나왔던 이 틸러슨이 일본 방문해서 일본이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동맹이다 말을 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곁가지로 한국은 그 파트너 중에 하나란 말.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서 우리 보수가 우리끼리 그냥 우리나라에 앉아서 한미동맹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건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사실. 그 현장에서는 이런 포럼에서는 혹은 싱크탱크는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 지 오래됐어요. 예. 사사가와 재단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일본 영향력에 바이어스 걸린 사람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오늘도 뉴스를 달려볼까요? 한 주의 마무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사드 배치 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원래 금년 하반기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스케줄이 합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뒤에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어떤 전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대통령발 단독이에요. 네, 그렇죠. 로이터 통신에게 단독 뉴스를 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오랫동안 지난 정부에서 얘기해왔던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 대통령조차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래 스케줄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는지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누가 바꿨는지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뀌었는지 모른다.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예.
저는 엄중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무런 기력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놓고 뭐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얘기 백날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거 대통령도 모르는 사안인데. 자, 그런 단독이 하나 나왔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연이어서 어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론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대북 제재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북핵 프로그램 통제에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취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네. 최근 이제 한미 간 오간 보도 내용 관련해서 환영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죠.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겠다는, 우리가 좀 취할 테니 당신들도 좀 취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어제 요즘 외신과 계속 인터뷰 중이네요. 예.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신을 연차 인터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다음 뉴스는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처음 통화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사드 부지 환경 영향 평가 등 국내 법적 절차에 대해서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 작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특보가 한국이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마이클 그린 계속 며칠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빨리 해야 된다. 특례 만들어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걸 토대로 뭐 한미 동맹이 위태롭다면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무장관이 존중한다고, 예. 미 국무장관이 한미 동맹을 깨고 있는 거죠. 그 호들갑을 떨던 시각에서 보자면. 예.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왜 바뀌었는지도,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누가 바꿨는지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뀌었는지 모른다. 조사하겠다는 얘기죠. 예. 저는 엄중 처벌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무런 기력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예. 그래놓고 뭐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얘기 백날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거 대통령도 모르는 사안인데. 자, 그런 단독이 하나 나왔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연이어서 어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론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도움 없이는 대북 제재가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서 북핵 프로그램 통제에서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취한 보복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네. 최근 이제 한미 간 오간 보도 내용 관련해서 환영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죠.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하겠다는, 우리가 좀 취할 테니 당신들도 좀 취해라,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어제 요즘 외신과 계속 인터뷰 중이네요. 예.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외신을 연차 인터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다음 뉴스는요?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처음 통화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사드 부지 환경 영향 평가 등 국내 법적 절차에 대해서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재검토 작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특보가 한국이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더니